자, 안녕하세요. 얼티밋 커리어 그룹 주영태입니다. 다들 살아 계시나요? 자, 반갑습니다. 사실상 오늘 좀 이것만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취업 박람회도 갔다 오고 거기 현대자동차 취업 박람회 나왔잖아요. 거기서 정보 같은 것들도 좀 가져온다고 해서 오전부터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오늘 자기소개서 오마카세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조작 방법이 좀 서툴러가지고 조금 약간 어설프긴 합니다. 그래도 약간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이 드디어 나왔죠. 새 항목이 나왔고요. 저번에 제가 쇼츠 영상 또는 그 계약직 공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전 또는 협업 또는 어떤 지원 동기 또는 입사 후 포부 또는 어떤 창의적 문제 해결 이 정도가 아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번 항목과 3번 항목은요 거의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1번 항목은 조금 살짝 기출 변형 문제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모빌리티에 대한 본인이 어떤 해석과 그 모빌리티에 있어서의 기술적 방향성과 또는 진보, 그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기술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게 1번 항목이 됐습니다. 1번 항목은 사실상 직무상 강점은 맞는데요, 조금 차세대 직무적 강점이죠. 오히려 1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자동차 공학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분들도 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상 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본인이 강점을 이야기하시오라고 하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뭐 초밥집 그 라인 공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기소개서도 만들기도 하고, 미용실에서 일을 하셨던 분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봤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경험과 어떻게 보면 직무가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제가 연결을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자동차 공학과 또는 자동차 생산직이랑 여기서 요구되는 역량과 본인의 경험을 그대로 매치해 보세요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모빌리티라고 했잖아요, 방금. 그쵸? 모빌리티 기술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빌리티 기술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모빌리티라는 것은요 사실상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이 사실상 자동차뿐일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자전거도 모빌리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동에 대한 모든 어떤 여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모빌리티라고요. 그 모빌리티에 대한, 이동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 그것을 충족시키는 여러 수단 자체가 뭐 드론이 될 수 있고요, 비행기가 될 수 있고요, 자동차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사업적 방향성은 우리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다 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보면 그에 대한 어떤 사업적 일환으로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로보트 기업의 인수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만 좀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 강아지 로봇 있잖아요. 그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우리는 이제 자동차 기업에 국한되신 것이 아닌 모빌리티, 즉 이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수단 자체를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 개념들, 뭐 자율주행 또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에 있어서의 어떤 수소, 뭐 전기자동차는 물론이와 자원, 어떻게 보면 그건 연료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밑에 제가 설명한 게 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아래에 보면은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자, PVV라는 것들도 있고 UAM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론과 비슷한 형태의 비행체들, 그런 부분들이고요. 커넥티드카, 로보틱스, 이런 것들 있죠. 메타 모빌리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좀 약간 결합이 돼 있는 거고, 약간 디지털 트윈이랑 좀 비슷한 기술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정말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에 있어서 이렇게 400명이나 뽑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총 70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상반기가 400명이고 하반기가 300명이나 했습니다.
솔직히 현대자동차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위대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취업의 난이다 또는 고용이 많이 힘들다 이런 어떤 굉장히 악조건, 취업준비생에 있어서의 악조건이 형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을 전격 발표했던 거는 국가적으로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에 있어서 준비해 주신 이 현대자동차 측에 오히려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조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이 공고를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 저랑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오카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안 싸우겠죠? 그렇죠? 오마카세 할 때는 여러분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지금 옆에 띄워놓은 거 보이시죠? 2023 현대자동차 생산지 채용 자기소개서 항목 최적화 작성과 분석. 이거는요, 네이버에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합니다. 자, 먼저, 아직도 채용 포털 접수 대기 중입니다. 저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자기소개서는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자기소개서 먼저 한번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어떤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생산직이라고 정의하시면 안 되고요. 생산직에는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쵸?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차의 그 생산 공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파워트레인, 그리고 시트 생산 공정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파트이긴 한데, 이쪽에 있는 공정 파트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생산 부분, 간접 생산이란 건 뭐냐면 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오퍼레이팅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 역할을 해주고 있는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생산을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직접 생산을 도와주고 있는, 지원하는 역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생산 관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 그리고 품질 관리, 그리고 설비 관리,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조금 특이하긴 해요. 사실상 설비 관리랑 생산 관리, 품질 관리는요, 대졸 채용 공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사실상 완성차 생산 공정에 있어서의 생산직이라는 것은 보통 고졸 이상 또는 전문대졸, 초대졸 이상의 공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고졸 이상의 모든 공고에 있어서 포괄을 하면서 함께 통합적으로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반적이지 않는 공고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조금 분리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간접 생산 부문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고, 이것도 원래는요 관리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생산 관리직,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분리해서 나오는 것들이 같이 함께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그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아니면 약발취를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약발취를 그냥. 그러면 검색해 보시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예, 거기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공고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한 거겠죠. 그런 어떤 좋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격 요건 우대사항 전형 단계 한번 봅시다. 자, 지원 자격 이렇게 돼 있죠. 고등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한 부분이고요. 우대사항에 있어서는 국가기술 자격증과 관련해서 자동차 생산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한해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이라고 하는 게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만 붙여도 관련되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자, 그리고 전형 단계는 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역량 면접이죠. 2차 면접, 최종 면접, 인성 면접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최종 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생산직에 있어서 생산직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생산직에 있는 프레스 공정, 프레스 담당 또는 차체 담당, 도장 담당, 의장 담당 또는 파워트레인의 소재 담당,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간접 생산 부문에서도 그냥 설비 관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생산직이 아니라 설비 관리 직무로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는 생산 관리 직무로서 말씀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보면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이 설비가 모여서 공정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어떤 이제 자동화 설비에 있어서의 최적 상태 유지, 보수, 품질, 가동률 확보와 관련된 것들 유지 보수에 좀 더 초점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요. 생산 관리는 적재적소의 공정의 특성에 따라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대요. 어떻게 보면 약간 SCM, Supply Chain Management 부분에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재 관리 쪽이랑 조금 더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자, 자재 불출, 자재 입고, 보관, 배치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생산 관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관리의 정의랑은 조금 협의의 의미에서의 정의 같아요. 생산 관리는 원래 4M을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Man, Material, Machine, Method. 즉 뭐냐면 인적 자원 관리와 그리고 메소드, 공정 관리, 머신 설비 관리, 그리고 메테리얼, 그치, 소재 관리, 자재 관리, 그쵸? 근데 메테리얼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산 관리는요. 그래서 자재 관리만 좀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광의의 의미에서의 생산 관리보다는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품질 관리가 있고요. 외관, 작동, 기능, 사양, 조립 상태 등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한다. 자, 정량과 정성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품질의 일탈 관리를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소개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소개서 한번 보고 싶은 건 저도 알고는 있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이 좀 있어요. 비전은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회사의 계획이 아니라요. 그 계획 위에 계획입니다. 계획 위에 그 위에 윗단계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매슬로의 5단계 욕구라고 말했었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아 실현, 가장 궁극적인 자아 실현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소개서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우리가 무게중심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 Progress for Humanity, 그리고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야, 이것만 봐도 우리가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삶의 동반자다. 당신들의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동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리가 짊어지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서. 그러니까 삶의 동반자라는 되게 확대적인 어떤 확대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해석 자체가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사업적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동차가 아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을 더 통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핵심 가치입니다.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그리고 인재 존중, 그리고 글로벌 지향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갖춰야 될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 그리고 창의, 열정, 그리고 협력,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현대자동차의 5대 인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자기소개서의 방향성과 내가 갖고 있는 지능적 강점과 또는 어떻게 보면 인성적인 요소들을요 계속해서 녹여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